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 취업 규칙을 작성하고 변경할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고, 또 취업 규칙의 작성과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앞 과정에서 취업 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집단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것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법 개정 전에도 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며, 근로자 집단의 위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당시 법 개정은 이러한 법원의 근로자 보호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제도의 취지 및 입법 배경을 간략하게나마 확인해 보았는데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권한에만 있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염려가 있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근로자 집단의 동의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와 동의 및 그 절차,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동의라는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 취업규칙의 효력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 것인지를 차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에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할 불이익 변경이란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 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변경이라고 하면 이미 작성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로 생각하게 되지만, 취업규칙 자체가 작성되기 이전에 이미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조건이 있었는데, 그 후 취업규칙을 새로이 작성하면서 그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앞에 소개해드린 판례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살펴보면, 운수회사 DU 주식회사는 1981년경 소속 운전기사들의 인사문제를 다루는 인사규정을 작성하였고, 그 후 1984년과 1985년에 걸쳐 그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는데요. 당시 인사규정에는 사원의 면직을 의원면직, 정년면직, 자연면직, 해임 및 회사 형편에 의한 면직으로 구분하고, 이중 자연면직은 사망한 경우 등 11가지 사유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면직 사유 중에는 7일을 초과하는 무단결근 또는 부득이한 사유 없는 결근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7일을 초과하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자연면직 조항이 1981년 인사규정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인지, 혹은 1981년 개정 시에 신설된 조항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례는 그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가 없이 작성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무게출 등 결근을 이유로 한 자연면직 조항이 1981년 12월 31일 인사규정 제정 시에 신설된 조항인지, 아니면 1984년도 개정 시에 신설된 조항인지를 알 수 없는 바, 인사규정 제정 당시에 신설되었던 또는 그 후 개정 시에 신설되었던 위와 같은 조항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이므로, 이를 새로이 취업규칙의 일부로 넣으려면 미리 근로자 측의 집단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판례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무단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결근이 7일을 초과한 경우는 무단인지의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결과는 본질적으로 근무 태만이나 회사의 복무 규정 위반 행위로서 징계 사유와 다를 바 없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사실 인정만으로 자연 면직이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이므로 이러한 조항을 근로자 측의 동의도 없이 새로이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 통례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전 취업규칙에 존재하고 있던 인사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기왕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제정할 경우에도 그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취급되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조항을 보면 1항에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살펴보아야 하는 사항은 바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입니다. 쉽게 생각하여서 근로자 집단이라고 하면 노동조합을 떠올리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집단적 의사결정으로서의 동의에 대해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라 함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 간의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 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되므로 라고 하여 동의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판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필요한 동의란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말하는 것인데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해도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 방식으로서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그와 별도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지입니다. 1991년경 시내버스 회사인 H주식회사에는 모두 20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고 그중 145명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만 55세에 도달한 근로자의 수는 20여 명에 이르렀지만 근로자들은 55세에 이르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하여 왔습니다. 한편 당시 서울 지역 다른 버스 회사의 근로자 퇴직 연령은 55세인 곳도 있었지만 57세, 58세, 60세, 61세 등으로 정해진 곳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H주식회사는 1991년 6월경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에 종사원의 정년퇴직 연령 제한이라는 제목으로 종사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만 55세가 되는 다음 날로 한다. 단 재직 시 근무 성적이 우수하며 평소 타 근로자의 모범이 되고 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으며 회사의 명예를 고양시킨 경우에는 회사가 매년 심사하여 연장 근무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H주식회사는 이러한 취업규칙상의 정년 규정을 도입하면서 노사협의회 구성원인 근로자위원 전원으로부터 위 55세 정년 규정의 신설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고 당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 지부 모 분회 분회장이던 소외 서모 씨로부터 위 정년 규정의 신설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주제는 먼저 취업규칙에 정년 규정이 없던 회사에서 55세 정년 규정을 신설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되는지와 불이익한 변경 시
필요한 노동조합의 동의에 있어서 조합장의 동의가 아닌 조합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정년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만 55세를 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나 이 정년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만 55세로 정년에 이르고 원고 회사의 심사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만 55세를 넘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되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년제 규정의 신설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나아가 판례는 이와 같은 정년 규정을 신설한 것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심 판시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 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였다는 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기업에 따라서는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종업원 수가 많지만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아서 단시간 내에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 먼저 회사가 종업원들의 퇴직급여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회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른 이사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도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퇴직급여 규정의 불이익 변경 당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고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하고 직원 수가 1893명에 달해 단시간 내에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회사의 정관 및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 측의 입장에서 거쳐야 할 절차에 지나지 않으므로 역시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고, 한편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고 그 후에 구성된 노동조합이 이 취업규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온 경우 이것을 사후 추인 또는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후 퇴직 근로자들이나 근로자들로 구성된 회사의 노동조합이 사후에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개정 규정이 그대로 시행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이 위 개정 규정에 대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추인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집단의 동의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사용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그 취업규칙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앞 과정에서 취업규칙의 단순한 변경에는 근로자 집단의 의견 청취로 족하며 만일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을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사법상으로는 그렇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로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만일 이 취업규칙에 개인적으로 찬성한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에게도 구속력이 없고 반대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에 찬성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구속력이 미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종전 취업규칙을 적용받던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도 무효로 되는지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그 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판례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 배제 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그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퇴직금 제도가 차등적으로 설정되는 문제에 대해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에 취업규칙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경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고 다만 기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기득이익 침해로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될 뿐이므로 하나의 사업 내에 2 이상의 취업규칙을 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에는 이상과 같은 다수 의견 외에 별개 의견도 있었고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한 본질적인 논의를 둘러싸고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으로서의 동의의 효력 범위와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의 복수의 취업규칙의 존재 가능 여부 등이 크게 문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시간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의 의사결정 방법인 동의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과 판례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특히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며 의견 정치의 경우와는 달리 동의를 얻지 않고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라는 점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